원래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뒤집어 쓰지 않게 하기 위해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의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파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수술시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 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광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 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섣부르게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는 크게 앓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 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합니다. 유력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사설 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견제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오늘 참 길고 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에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장면부터 잊지 마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 학계, 정의당은 물론 친정권 그룹인 민변까지 반대하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패기짓이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아직 밝히지 않은 것만 봐도 숫자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됩니다. 집권 세력은 이번 악법을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확인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혹세무민을 시도해온 것은 지금의 집권 세력입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권의 장외 총수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 공작에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켜 생떼탕을 끓여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방송에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 없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도 김어준이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조국 전 장관 부인의 PC 빼돌기를 증거 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는 가짜뉴스를 설파한 것도 유시민이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 온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 현 집권 세력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정권 비리 보도에 싹을 자르겠다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는 이번 언론재갈법을 거짓과 불의를 증오하며 진실과 정의를 지향하는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언론재갈법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긍정평가가 북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만 지지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즉각 폐기밖엔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하게 직접 말씀해야 합니다. 국회일 같은 상투적 표현 대신 즉각 폐기, 강행 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 직접 밝혀도 만시지탄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오늘 또 침묵으로 버틴다면 퇴임 후 불리한 의혹, 언론 보도 자체를 덮어버리기 위해 여당 이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표님들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을 지난 1년 넘게 동창의 회칙 변경보다도 손쉽게 처리해오던 민주당이 오늘 언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지난 한 달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비롯해서 정의당까지 몹시 강렬하게 이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막으려고 저지투쟁을 해왔습니다. 외신으로부터는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이라는 수치스러운 평가들이 들려오는데 우리 현업 언론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평가입니까? 오늘 하루가 특히 언론인들에게 매우 힘든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절박한 노력을 허탈하게 만드는 헛발질들도 여전히 엿보입니다. 그저께 늦은 밤 SBS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해 제가 SNS에 오랜만에 짧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방송 직전에 분명 저희 의원실과의 전화통화로 촬영 스튜디오에 당시 찾아온 방문자의 요청으로 찍어준 동반 사진이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충분히 전화하시라. 당시 현장을 오가던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추후 사람의 입장을 못하게 하라는 저의 말을 들은 분도 많다. 확인을 충분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방송하려는 의도 혹은 이 사기 사건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혹시 아쉬우셨습니까? 무슨 의도인지도 알 수 없게 사진 한 장만 덜렁 어떤 장소인지 아무 설명을 부연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 종결부에 의미심장하게 사진만 띄우셨습니다. 앞뒤 맥락 없는 이러한 열린 결말이 보도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시청자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 주위로부터 특히 시청하신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불편한 오해를 빚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언론인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계약을 저지하자고 가슴 졸이며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정당을 적대시하던 민주노총 전국 언론노조마저 참 어려운 결심으로 국민의힘을 10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벗지 못하는 방송의 종사자들께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틀 수 있는 보도를 이 구태를 반복하며 지금 절절히 외치는 다른 현업 종사자들의 자존심과 자존감, 그 투쟁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기 유례없는 징벌적 배상제와 보도 제한 입법에 명분을 쌓아주겠다라는 시도가 아니라면 현업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송곳같이 각성하고 방송 보도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스스로가 이 사태에 엄중하지 못하면요. 누가 언론 자유를 지키겠습니까? 일부의 눈치 없는 이러한 누수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언론 전체의 낭망이 되지 않도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문제이자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가슴 뜨겁게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